네, 반갑습니다. 김영준 교수입니다. 그 임상심리학 이제는 그 설득의 법칙을 이제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이 이제 상담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 혹시나 이걸 잘 공부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치과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실제 이제 상담을 하는데 활용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동의율, 상담 동의율을 높이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단골 고객을 만드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 쭉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제 상담 동의율을 어떻게 좀 계산하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좀 했어요. 제일 핵심은 이 사람이 뭐 동의를 했다 안 했다 이 비율로 통계를 내는 게 아니라 전체 치료 중에서 실제로 이행이 들어간 이제 비율을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데 이게 참 특이한 게 치료 비용으로 그 부분은 좀 계산을 한다고 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내가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치료 비용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지 어떤 연봉 협상이라든지 가치를 어필하는 데 확실하게 좀 어필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이제 치료 비용에서 내가 이제 이끌어낸 금액, 네,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치료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어떤 비율로 나타내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투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투표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주주 투표 같은 경우에 어, 1인 1 그게 아닙니다. 그 주식의 양으로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은 이 표를 행사할 수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상담 동의율이라고 하는 건 상담 동의율이 90%인데 실속을 뜯어봤더니 그냥 간단한 치료 누구나 어차피 할 거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 동의율이 됐다는 건 사실은 동의율이라는 어떤 그 통계적 가치로 우리가 활용하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우리는 동의율을 치료 금액 대비 이 설득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금액을 의미를 하게 되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툴하고 화법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화법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건 뭐 이게 스폰지 옛날에 나왔던 뭐 그거죠. 근데 상담 동의율이 높은 스텝 상담 실장은 네모을 잘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모을 제가 상담 동의율이 높은 사람은 뭘 잘할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번 강의 때 봤더니 상담을 잘한다, 설득을 잘한다, 뭐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좀 원하는 건 좀 구체적인, 그죠? 예,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적인 걸 우리가 좀 찾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답을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질문을 잘한다입니다. 질문. 네. 질문이라는 거는 이렇게 마지막에 물음표가 이렇게 붙는데 왜 질문을 잘하는가라고 봤더니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 내가 듣고 싶은 답을 얻기 위해서 적절한 질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시킬 때도 상대의 끄덕끄덕을 받아내면서 우리가 최종 결론에 이제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적절한 어떤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상담 동의율이 높아요. 자, 그러면 환자분들이 가끔씩 하는 질문 중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여기 치과는 치료비가 옆 치과보다 비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실제로 이건 참 저희 병원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물어봐요. 만약에 환자분이 옆 치과보다 여기가 왜 이렇게 비용이 더 비싸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할 거냐. 네. 근데 대체로 답이 비슷비슷합니다. 뭐, 원장님이 되게 꼼꼼하게 치료를 잘 해주세요. 아니면 뭐 저희는 좋은 재료만 씁니다. 이런 어떤 답을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이건 1도 설득력이 없거든요. 왜냐면 보통 대부분 보면 스태프들이 다들 자기네 병원 원장님들 잘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당사자들도 정작 다른 병원의 어떤 원장님들이 실력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애초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건 아예 설득력이 없는 거죠. 네. 뭐 좋은 재료를 쓴다. 근데 또 마찬가지예요. 좋은 재료는 당연히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막막하다라는 거죠.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는 게 이제 좋은가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스폰지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뭘 잘하죠? 질문을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질문은 지금 누가 했습니까? 환자분이 얘기한 거잖아요. 환자분이 그 여기 치과는 왜 이렇게 옆 치과보다 비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상담을 잘하는 사람은 역시 질문을 합니다. 역시 질문. 그 질문이라는 게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머님 그런 얘기를 혹시 많이 들으셨나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병원에 이렇게 환자분들이 많이 계신 이유가 뭘까요? 라고 응대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신 말이 맞아. 옆 치과가 우리보다 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치과가 환자분들이 이렇게 북적북적 되는 이유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라고 오히려 역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라고 하는 건 어떤 답을 준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게 그 목표가 있어요. 왜? 답을 줘도 상대가 귀를 막고 있으면 어차피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상대가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뭐 실제로 환자분들 예약표 쫙 보여주고 여러 개 임플란트 하신 분들 쫙 보여주고 이분들도 다 그 가격에 하셨는데 굳이 돈이 썩어 나는 것도 아닌데 왜 고민 하시다가 거기가 아니라 저희 치과에서 하셨겠어요? 라고 해보면 환자분들이 답을 얘기를 해줍니다. 네. 한번 직접 물어보세요. 직접. 그러니까 그게 여기 원장님이 꼼꼼하게 잘해주시겠지. AS 기간이 길겠지. 좋은 재료를 쓰겠지. 이런 어떤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환자분들이 직접 하시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을 이제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행동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방금 같은 질문이나 어떤 이런 반응이 왔을 때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자극이 오면 당연히 거기에 대응해서 반응이라는 걸 하죠. 예. 근데 이 반응하는 방법이 두 종류가 있어요. 자극이 오면 즉각 반응하는 게 있고요. 자극이 오면 일단 멈추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을 한 뒤에 반응을 하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행동 모델에 있어가지고 그 전자, 무조건 반응을 하는 걸 우리가 반사적 행동 모델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렇게 펄펄 끓는 물을 담아놔요. 그리고 손가락을 넣어요. 그러면 우리 손가락이 어떻게 되죠? 끓는 물에 손을 넣으면 이 뜨거운 감각이 어떻습니까? 신경을 타고 이렇게 뇌까지 오겠죠? 그러면 야, 이거 굉장히 뜨겁다. 그대로 두면은 저 손이 그냥 수육이 되겠다. 빨리 움츠려라고 명령을 내리면 다시 가서 이렇게 떼는 게 정상인데 그러기에는 어떻게 돼요? 이걸 왔다 갔다 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죠. 그럼 그 사이에 이미 손상을 꽤 입을 수 있어요, 손이.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거에 딱 되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냥. 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반사적 행동 모델이고, 만약 머리로 뭔가 생각을 하고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건 선택적 행동 모델이라고 하죠. 자, 근데 이 상담을 할 때도요, 환자분들이 어떤 이 얘기를 할 때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요, 반사적 행동 모델로 바로바로 응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고 저런 질문을 해도 당황하지 않고 자기한테 어떤 유리한 환경이나 필드로 상대를 끌어들여내는. 네. 그래서 이제 반사적 행동 모델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생각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빈틈도 많이 생기고, 네, 조금 대답을 하는데 자신감도 좀 줄어들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우리가 이 반사적 행동 모델, 즉, 적절한 역질문을 잘 대답하는 사람들은
사실 되게 좀 센스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센스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공부하고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과에 조금 중고년차분들 이렇게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포기를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포기라고 하는 건 저는 상담실장 쪽은 애초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는 성실하게 진료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해보면은 정말 재능도 없고 숨이 막히고 그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이게 어려워서 내가 안 하는 거지 정말 내가 잘 할 수 있다면 너무나 하고 싶어하는 스태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조금 자신감을 찾고 어떤 방법으로 뭘 훈련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싶다라는 어떤 취지로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명심하셔야 될 거는 항상 질문에 대해서 역질문을 어떤 질문을 할 건지에 대해서 연습을 평상시에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토론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잘 보세요. 토론을 할 때 상대를 코너로 잘 몰아붙이는 사람들은요 질문을 잘해요. 질문. 아까 얘기했지만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상대를 코너에 몰기 위해서 질문을 잘합니다. 정치인들 보면 참 재밌는 게 질문을 하면 질문에 맞는 대답을 안 해요. 이상한 자꾸 말을 돌려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근데 이게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굉장히 이게 머리가 나쁘든지 아니면 상대가 의도하는 어떤 패턴에 빠지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 필드에서 벗어나는 어떤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토론을 보면은 정치인들의 어떤 토론이나 발표를 보면은 저는 굉장히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 예.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TV 토론을 하는데 뭐 이런 사상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뭐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뭐 유권자들이 그걸 보고 얘는 찬성하는 성향이구나, 반대하는 입장이구나. 그 말은 많은데 그래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요. 보는 사람들은 뭔가 말은 많은데 결국 결론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국방부 장관한테 지금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 나와 있잖아요. 예비군 훈련 가보면은 북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북한이라고 안 하죠. 그냥 지금 항상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어떤 세력들이 그게 될 수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은 질문의 대답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시간 때우는 거예요. 왜?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면 그 상대 필드에 빠져들게 되고 빨려 들어가게 되고 불리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쪽은 바로 질문을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처음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치과는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질문을 했다면 일단 상담자나 그걸 이제 응대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긴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이 정말 단순히 여기 전화번호 뭐예요? 이런 치과 번호 뭐예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어떤 의도라든지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벗어나는 법이 있어가지고 역질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상대 페이스에 말리지 않고 이게 딴소리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질문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이 강의 영상을 보면 참 특이한 게 우리 학생들은 정말 틀어놓고 정말 아마 보기 싫을 텐데 의외로 이걸 보시는 현역 선생님들이 꽤 있으세요. 보고 이렇게 피드백도 주시고 필요한 자료 요청도 하시고 그래서 공부도 보면은 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안 하다가 막상 이제 필요해지니까 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게 마찬가지죠. 저도 학생 때는 이게 휴강이 너무 좋았는데 막상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책임감하고 뭐 이런 압박감 때문에.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질문화법이라는 거를 우리가 항상 그 염두를 해두시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연습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일상생활에 묻어놔야 되거든요. 예,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야, 오늘 점심 뭐 먹을래? 라고 하면은 너 혹시 너는 땡기는 거 없어?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물어보는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반사적 행동 모델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생각하고 하는 선택적 행동 모델은 어떤 전략적인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응대를 하거나 이럴 때는 반사적 행동 모델이 제대로 훈련되어 있다면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질문을 잘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은 제일 좋은 점이 논쟁을 피할 수 있어요. 싸움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생각을 물어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짓지 않고 상대의 의견을 물어보면서 왜 그거 땡기지? 요거는 어때? 이런 식으로 계속 확인하는 절차를 걸치기 때문에 그 가장 위험한 게 대화에서 논쟁이 일어났을 때. 왜냐? 논쟁이 일어나면 사람 감정이 개입돼요. 감정이 개입되면 그냥 그 상대 말을 따르기가 싫어지는 거죠. 네 말이 맞는데 그냥 따르기 싫어져.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어떤 논쟁을 피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할 때, 이 상담 동의율이 높은 분과 높지 않은 분을 이렇게 공통점을 조금 살펴보면은, 말수가 적은 상담 실장님들이 동의율이 높아요. 그 다음에 말수가 적은 상담 실장님들이 상담 이후에 컴플레인이 훨씬 더 적게 걸립니다. 예, 왜냐면 말이 많아지게 되면 상대가 그 말을 100% 이해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전문 용어 막 쏘면서 환자분한테 이거 얘기했는데 우리는 분명히 설명을 했어. 근데 환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하다가 그냥 사인하고 결제될 때 보니까 이상한 거지. 그런 사소한 걸로 컴플레인이 터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설명하고 이해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해는 상대가 그 이야기하는 사람의 어떤 말하는 내용을 다 받아들이고 머리로 끄덕끄덕 하는 게 이해인 거고 설명이라고 하는 건 상대가 이해가 하든 안 하든 일방적으로 떠드는 거죠. 네. 그 제가 이 온라인 강의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이거는 제가 설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을 직접 보면서 표정이나 호응도나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답답한 거죠. 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일방적인 설명이에요. 그나마 저는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가 요즘 저도 이제 여러 그 다른 이제 교수님들 수업을 좀 이렇게 모니터링을 좀 하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그렇죠? 온라인 강의 영상을 만들어야 되나? 제가 온라인을 좋아하지 않지만 뭐 이거는 지침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봤는데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거의 책을 이렇게 책이나 PPT를 그냥 올려놓고 얼굴도 안 나오고 읽으시는 교수님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찌 보면은 그런 영상부를 남기는 게 익숙하지도 않으시고 또 대외적인 학교 강의는 많이 하셨는데 대외 강의나 이런 쪽으로 경험이 적으신 교수님들은 이렇게 영상이 찍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네. 그래서 꼭 뭐 잘생기고 예쁘지 않아도 찍어도 돼요. 저처럼 그냥 편하게 그대로. 근데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냥 이 화면이 그냥 꺼진 상태에서 글을 이렇게 읽는 거하고 그나마 저는 노력을 하려는 게 제가 여러분들 눈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 눈을 보면서 조금은 네, 이해를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명과 이해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문제다. 설명은 제가 그냥 이걸 얘기하듯이가 아니라 그냥 줄줄줄줄 읽는 거예요. 질문화법 위대한 상담가는 얘기해줬습니다. 영화도 있습니다. 그냥 줄줄 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와닿지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단계는 되게 발전이 된 거고, 진짜 좋은 상담가들은 그 이해를 뭘로 바꾸느냐? 바로 설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네 말 다 맞는데 따르기 싫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해와 설득은 또 다른
예,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상담자가 말이 많아지는 걸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상대가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건 상대가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주로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주도하기 때문에 본인이 설득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이 선택했다라고 몸이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이 많아지는 걸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환자분이 그래서 내가 어디 어디를 치료를 원하는지를 자각을 하게 돼요. 순간. 되게 기뻐합니다. 잘 몰랐는데 너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보통 그 전문 상담사들을 이렇게 육성하는 학과들 있죠. 상담심리학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상담의 요령이 있어요. 내담자로부터 이런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 내담자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게끔 도와주는 거지 상담자가 어떤 걸 솔루션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하다 보면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이걸 바꿀게요. 이런 어떤 그걸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원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치료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가 쉬워요. 쭉 들어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러면은 왼쪽 위가 제일 불편하다고 하셨으니까 그쪽 치료부터 저희가 그럼 좀 도와드리면 좋으실까요? 환자는 끄덕끄덕을 할 수밖에 없죠.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조리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있어서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냥 업무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되게 대화가 딱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이렇게 힌트 삼아서 보여드리고 싶은 이제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저기 경북 쪽에 보면은 경주에 그 서라벌대학교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가 경주에서 유일하게 치생과가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 있는 이제 교수님들하고 치생과 그다음에 그쪽 그 학교에 대한 좀 안내 겸 홍보 영상 인터뷰를 한번 딴 적이 있어요. 제 채널에도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 영상을 제가 왜 보라고 하냐면은 어떤 치과 위생사의 업무적인 걸 막 확인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제가 그 교수님하고 이걸 좀 제작해 봅시다라고 했을 때 교수님이 굉장히 몸을 사리시는 거예요. 특이한 게 학생들 앞에서 강의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막상 카메라가 있고 영상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뭔가 이제 긴장이 되고 어려워지더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렸냐면은 그냥 찍을 때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만 해주세요라고 하는 컨셉으로 찍었는데 NG 없이 거의 원테이크로 그냥 다 찍은 거예요. 예. 뭐냐면 편하게 제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적절한 질문과 그다음 제가 알지만 어떻습니까? 확인시켜주는 그런 질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끌어가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결론은 제가 인터뷰를 잘한 건 아니지만 확실한 건 그 인터뷰를 해주셨던 서라벌대학교의 그 황혜린 교수님께서 굉장히 편하게 찍을 수 있었다라는 어떤 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그 영상을 제가 이렇게 링크를 같이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어떤 적절한 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 화법을 잘하게 됐을 때는 핵심 문제도 찾을 수 있고 핵심 문제를 찾는다라는 거는 최종적인 어떤 제안이 있죠. 이번에 치료하시죠 라고 하는 어떤 클로징 멘트나 타이밍을 잡는데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자기가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핵심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뭐가 문제고 뭐 때문에 지금 치료를 미뤄왔고 하지만 무엇은 해야 되고 이게 이제 교통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정말 핵심적인 부분인데 사람이 자신이 어떤 이 분위기와 상담을
주도했다라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결국 질문을 많이 해서 대답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본인이 어쨌든 말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대화를 주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자유를 갈망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선택을 해야지 만족도가 높아지고 내 선택지를 뺏긴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쾌감이 높아집니다. 제가 그 임상심리학 지난번에 그 사례 중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치킨 쿠폰 있죠. 예, 쿠폰을 한 번 사 먹을 때마다 이렇게 나눠주고 있었는데 이용률이 2%밖에 안 된다. 그럼 차라리 가격을 한 5% 정도 DC를 내주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쿠폰을 없애고 비용을 다운시켰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난리를 쳤다라는 거죠. 왜?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해야 되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주도하지 않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본능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화법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환자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상담 동의율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보이신 분들도 노력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육성했던 상담 실장님 중에서 내가 봤을 때 정말 이 돌아가는 이 센스는 너무나 없는데 이런 반복 연습과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되게 상담을 잘 하시는 실장님들도 꽤 있으시기 때문에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요 파트는 요걸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는 이제 화법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